여러분, 일주일에 며칠을 일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곧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나온 아주 대담하고 또 논쟁적인 제안 때문인데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큰 변화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제안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1910시간. 이게 뭐냐면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직장인 한 명이 1년 동안 일한 평균 시간이래요. 1910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로 이 숫자가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확 와닿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훨씬 길고요. 특히 독일하고 비교하면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엄청나죠? 이 엄청난 격차가 바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풀어야 했던 숙제인 셈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나아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그 사실 자체는 아쉽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좀 급진적으로 들리는 제안,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와, 저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큰 변화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바로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이게 2004년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2011년쯤 되어서야 대부분의 사업장에 정착이 됐거든요. 지금이야 토요일에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변화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일종의 빅딜이었죠. 당시 월차 휴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없애는 대신에 주 5일 근무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포기하고 더 큰 걸 얻는 방식.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제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과거의 그 빅딜 방식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훨씬 더 대담한 아이디어로 진화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제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주사일 근무 좋지. 그런데 과연 공짜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거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얻는 건 꿈에 그리던 주 4일 또는 주 4.5일 근무예요. 대신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네, 전부요. 아니, 왜 멀쩡한 연차를 없애자는 걸까요? 제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제도는 노사 분쟁의 온상이다. 그러니까 이 연차라는 게 더 이상 순수한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장과 직원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더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로 현행법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직원이 딱 365일,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못 쓴 연차 11일치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딱 하루 더 일해서 366일째에 그만두면 갑자기 26일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어때요? 딱 하루 차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연차 휴가의 본래 목적인 휴식은 사라지고 그냥 안 쓰고 버텼다가 돈으로 받는 일종의 연말 보너스처럼 변질되었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건 직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쉬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재정적 부담이 되는 서로에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안은 이렇게 주 단위의 큰 그림만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더 파고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하루의 시간표까지 들여다보는 아주 세밀한 아이디어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휴게 시간이라는 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심시간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일하는 도중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의무적인 휴식 시간. 그리고 이건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시간이죠. 지금은 어떻죠? 예를 들어 4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이머라고 해도 법 때문에 무조건 30분을 쉬었다가 가야 해요. 그럼 실제로는 회사에 4시간 30분을 머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안 쉬고 30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직원이 신청할 수 있게 하자. 이 선택문을 직원에게 주자는 거예요. 결국 이 제안의 핵심 키워드는 유연성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요즘처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한 시대에 너무 낡은 규정은 현실과 안 맞잖아요. 이게 진짜 쉰 거냐 아니냐 같은 불필요한 다툼도 줄이고요. 무엇보다 내 스케줄은 내가 더 잘 아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직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런 유연한 제도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큰 변화, 즉 연차를 없애고 주 4일 근무하기와 휴게 시간을 선택적으로 쓰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제안을 한 쪽에서는 이걸 윈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직원도 좋고 사장도 좋은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새로운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이 제안이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은 이런 겁니다. 직원은 1년치 연차를 아껴 쓰는 대신 매주 확실한 휴식을 보장받습니다. 사장은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연차 수당 같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요, 모두가 더 나은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유연성과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자는 게 최종 목표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1년 동안 길게 쓸 수 있는 자유로운 휴가, 그리고 매주 보장되는 짧지만 확실한 휴식, 이 둘 사이에서 더 많은 일상의 자유를 위해 보장된 긴 휴가를 포기할 가치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